인천의 한 오래된 재래시장 입구. 한때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이곳도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 골목 끝자락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대박 정육점이 있습니다. 주인장 강만식 씨는 오늘도 날카로운 칼날을 숫돌에 갑니다. 슥, 슥.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만식 씨의 고단한 인생이 내뱉는 숨소리 같기도 합니다. 에휴, 오늘도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는구먼. 마트들 때문에 다 죽었어. 이 짓도 이제 끝낼 때가 됐나? 화려한 대형마트의 조명에 밀려 손님이 끊긴 지 오래. 냉장고 속 고기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붉은 빛만 애처롭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만식 씨는 정육점의 차가운 작업대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낡은 문틀에 매달린 종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만식 씨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이는 단골도 고기를 사러 온 새댁도 아니었습니다. 낡아서 밑창이 다 떨어진 검정 고무신,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바지단, 그리고 여러 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한 해진 누더기 코트. 머리는 며칠은 감지하는 듯 헝클어져 있고 옷차림에선 퀴퀴한 냄새까지 묻어나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만식 씨는 본능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혹시나 구걸이라도 하러 온 노숙인일까 싶어 서둘러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일 비싼 그 꽃등심 그거 좀 있소? 아, 꽃등심요? 있긴 합니다만. 할머니, 꽃등심은 비싸요. 국거리 찾으시는 게 아니고, 아니,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100만 원어치만 썰어주쇼. 여기 돈은 가져왔소. 할머니가 품 안에서 꺼내놓은 것은 검정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꼬깃꼬깃하지만 분명한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식 씨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할멈 행색은 거짓골인데 돈은 100만 원이나 있어? 혹시 자식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몰래 들고 나온 건가? 아니면 어디 길바닥에서 주운 건가? 만식 씨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할머니를 훑쳤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마치 고목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손톱 밑엔 검은 흙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주문하는 할머니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고 절실했습니다. 만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꽃등심을 꺼냈습니다. 선홍빛 마블링이 화려하게 수놓인 최고급 한우. 평소 같으면 팔려서 기뻐했을 고기였지만 오늘따라 그 붉은 색깔이 마치 누군가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100만 원어치 다 하시는 거 맞죠? 이거 환불 안 됩니다. 할머니는 고기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암요, 제일 좋은 놈이어야 해. 우리 만식 아버지가 참 좋아하던 건데.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낯익은 이름. 하지만 만식 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돈의 출처에 대한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블링 위로 차가운 불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장통에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어김없이 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추처럼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달력의 날짜가 바뀌고 벽시계는 항상 5시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의 같은 옷차림, 같은 주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어제처럼 100만 원어치 주시오. 또 왔어. 벌써 닷새째야. 도대체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만식 씨의 정육점 냉장고는 비어가고 있었지만 카운터 금고에는 현금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만식 씨의 마음은 그 반대였습니다. 돈이 쌓일수록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돈이 아니다. 만식 씨는 고기를 써는 척하며 할머니를 샅샅이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손톱 밑에는 밭일이라도 한 듯 새카만 흙대가 끼어 있고 손등의 피부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진 고된 노동의 손. 저 손을 봐. 평생 험한 일만 해온 손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행색인데 매일 100만 원씩? 말도 안 돼. 만식 씨의 머릿속에서는 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노인 대상 범죄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치매 노인네가 자식들 몰래 집 보증금이라도 들고 나온 건가? 아니면 어디서 훔친 작물을 처분한 돈? 어느 쪽이든 이 할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만식 씨의 머릿속에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팍팍한 현실에 찌들어 세상을 삐딱하게만 보게 된 만식 씨에게 할머니의 거액은 범죄의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핏빛 선명한 꽃등심이 비닐봉투에 담길 때마다 만식 씨는 마치 자신이 장물아비가 된 듯한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만식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거래를 멈춰야 했습니다. 만약 저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식 씨의 떨리는 손이 카운터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운 인터폰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큰일 나지. 내가 신고해야 돼. 달캉 마이너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카운터 아래 숨겨진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파출소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것이 30년 묵은 진실의 뇌관을 건드리는 행동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정육점의 공기가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식 씨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걸까? 짧은 망설임이 스쳤지만 눈앞에서 빳빳한 돈뭉치를 세고 있는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보자 의심은 다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기 경찰서죠? 여기 시장 안대박 정육점인데 수상한 노인이 있어서요. 매일 100만 원씩 현금을 쓰는데 아무래도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만식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기를 썰었지만 칼끝은 평소보다 날카롭게 도마를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검정 비닐봉투에 담긴 고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BGM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며 잠시 후 고요하던 시장 골목에 불길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육점 유리문 너머로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았을 할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젊은 박순경과 동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정육점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계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박순경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기 봉투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 돈 출처 좀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아니, 내가 무슨...
박순경이 할머니의 팔을 붙잡는 순간 할머니는 발버둥을 치다 그만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툭 마이너스.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가 풀어지며 바닥에는 고기와 함께 빛바랜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식 씨는 흩어진 물건을 줍다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정육점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 옆에서 화사하게 웃고 있는 고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할머니 보따리에? 만식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뒤편엔 투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만식 아비, 나중에 꼭 갚으리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식아, 너 정말 만식이 맞니? 만식 씨의 고개가 서서히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 흙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치매 노인이라며 무시했던 그 초라한 모습 위로 사진 속 고왔던 여인의 잔상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만식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만식아, 너 정말 만식이 맞니? 정육점 집 아들, 우리 만식이? 할머니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만식 씨의 손등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박순경조차 수갑을 챙기려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이렇게 잘 컸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내가 기억을 자꾸 잃어버려서 이 사진만 붙잡고 매일 여길 찾아왔단다. 만식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할머니의 통곡을 마주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 그리고 이 할머니가 매일같이 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고 정육점을 찾아야만 했던 눈물겨운 이유가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1994년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시 할머니는 지금처럼 시장 바닥을 헤매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큰 고깃집 한미작식당의 여사장님.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넘기던 당당한 여장부였습니다. 북적거리는 식당 안 화려한 옷을 입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젊은 시절 할머니, 그리고 식당 뒷문으로 고기 상자를 힘겹게 나르는 땀방울 맺힌 젊은 만식 아버지의 모습. 만식 씨의 아버지는 그 거대한 식당에 고기를 대주던 시장 구석의 가난하고 성실한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질 좋은 고기를 납품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린 만식이를 키우던 따뜻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마지막 배달을 나갔던 아버지의 오토바이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만식 씨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이 없는 썰렁한 빈소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멍하니 앉아있는 중학생 만식. 정육점 문에는 임시 휴업 대신 폐업 종이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것은 빚더미뿐. 어린 만식이는 당장 내일 먹을 쌀조차 없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소년이 세상의 끝으로 내몰리던 그때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밥상. 식당 영업이 끝난 늦은 밤. 할머니가 주방 한구석에 어린 만식을 앉혀두고 직접 최고급 꽃등심을 굽고 있었습니다. 만식의 밥그릇 위에 고기를 수북이 올려주는 할머니의 손. 바로 식당 주인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을 굶은 만식이를 식당으로 불러 손님상에도 잘 내지 않는 가장 귀한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어린 만식이의 등을 두드리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만식아, 많이 먹어라. 하늘이 무너져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는 귀한 자식이다. 아버지 없다고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마라. 알겠지?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만식 씨의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몰래 두툼한 돈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곤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시절 할머니는 만식 씨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빛바랜 사진 속에는 바로 그 눈물겨운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꽃피는 봄날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IMF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치면서 할머니의 그 크던 식당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는 할머니의 눈동자. 깊게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에 지난 30년의 고단한 삶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사장님은 이제 시장 뒷골목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독거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할머니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것처럼 소중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지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습을 끄는 것을 잊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을 잊고 심지어 먼저 간 남편의 얼굴마저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망각의 바닷속에서 유독 단 하나의 기억만이 등대처럼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식 씨가 바닥에서 주워든 낡은 수첩.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글씨. 사장님,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사장님한테 제일 비싼 고기로다가 100만 원어치 꼭 대접할게요. 약속해요. 30년 전 고기 밥상을 받고 울면서 했던 어린 만식이의 그 철없는 약속. 할머니는 그날의 약속을 일기장에 적어두고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고 또 외웠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외로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남들이 버린 박스와 빈 병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할머니의 구분 등, 깡통을 줍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거친 손, 그리고 밤이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다림질하듯 펴서 세어보는 모습.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만식이한테 고기 사줘야 하는데. 내 정신이 도망가기 전에. 얼른 가야 하는데. 만식 씨가 의심했던 그 흙 묻은 손은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전에 마지막 남은 정신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매일 정육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근 보육원인 희망의 집 아이들이 서툰 글씨로 쓴 감사 편지 수십 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붙잡고 있던 박순경의 손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란 보육원입니다. 할머니, 당신이었습니까? 매일 같이 보육원 현관 앞에 소고기 봉투를 두고 가던 그 천사 할머니가 정말 당신이었나요? 사실 박순경은 그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 익명으로 보내준 고기국 한 그릇에 배를 채우며 경찰의 꿈을 키웠던 그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공포 속에서도 배고픈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는 본능적인 자애로움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식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도둑으로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며 차가운 눈총을 보냈던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알량한 정의가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만식 씨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만식 씨의 떨리는 무릎이 차가운 정육점 타일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흙 묻은 고무신 앞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아지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가 아지매를 경찰에 신고하고 세상에 어쩌면 좋습니까? 만식 씨는 할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붙잡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고기를 구워주던 그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폐지를 줍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육점 밖에서 구경하던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던 사람, 냄새난다며 피하던 상인들 모두가 할머니의 고귀한 진심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의심과 냉소로 가득 찼던 낡은 정육점은 이제 30년을 돌아온 사랑과 참회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는 만식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기억은 온전치 않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소년임을 느끼는 듯한 인자한 미소. 울지 마라. 만식아. 고기 안 상했지? 우리 애들 먹여야 하는데. 너도 많이 먹어라. 기죽지 말고.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순수한 보훈의 현장. 박순경은 무릎 꿇은 사장과 할머니를 향해 경건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비로소 30년 전 멈췄던 만식 씨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눈물바다 이후 유난히 춥고 길었던 시장 골목의 겨울도 끝이 났습니다. 만식 씨의 정육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30년 된 낡은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만식 씨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팻말이 걸렸습니다. 기억을 잇는 정육점.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글씨. 가게 안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만식 씨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히 고기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30년 전 한 소년을 살렸던 은혜의 기억과 그 기억을 지키려 했던 한 노인의 숭고한 약속이 이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더 이상 할머니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가게 문을 닫은 저녁, 가게 한편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만식 씨가 정성스럽게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꽃등심 부위. 맞은편엔 깨끗한 새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아이처럼 기대에 찬 눈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제 매일 저녁 만식 씨는 가장 좋은 고기를 따로 빼놓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어린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할머니는 만식 씨가 구워주는 고기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드십니다. 아따, 고기 참 맛나다. 사장님이 솜씨가 좋으시네. 우리 만식이도 이거 참 좋아했는데. 만식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소 지었습니다. 예, 아지매. 많이 드세요. 평생 드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만식이잖아요. 박순경도 비번인 날이면 보육원 아이들을 데리고
정육점을 찾습니다. 정육점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묶인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 낡은 사진 속 미소, 무릎 꿇고 울던 만식, 그리고 현재 평온하게 밥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이 천천히 교차됩니다.